여러분은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찢어지게 가난에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원조를 베푸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 BBC 기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전 세계에 전한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 한국인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BBC에서 국제경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취재하며 그들의 흥망성쇠와 경제 발전의 비결을 분석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최근 제가 방문한 나라에서 마주한 이야기는 그 어떤 나라의 사례보다도 제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국민 대부분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국제사회가 원조의 손길을 내밀어 그 나라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었다면 과연 그 나라는 훗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게 될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았던 기억마저 희미하게 잊고 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멋진 답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수혜국에서 세계에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취재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취재가 끝난 후 저는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깊은 반성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받은 공적개발원조 ODA의 규모와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무려 75%가 외국의 원조금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빈곤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중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자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이 지원한 원조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선진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역시 다양한 기술과 시설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한국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데에 걸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반세기 만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섰으며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전 세계로 환원하며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그 지원의 규모와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대한민국이 받은 원조의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이 극도의 빈곤과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무려 54억 8,44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미국이 한국에 투입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18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로 온 나라가 무너져 있었고 길거리에는 집을 잃은 난민들과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주요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고 사회 기반 시설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발전소 건설과 도로망 구축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경부고속도로 역시 미국의 막대한 지원과 자금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이 한국의 은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 역시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자동차와 전자산업, 교통 인프라를 위한 기술과 자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제조 기술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독일의 기술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조금 놀라시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프랑스 역시 한국이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지원한 기술과 자금 덕분에 한국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금의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철도와 전력 기술을 제공하여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네덜란드는 수자원 관리 기술을 제공해 한국의 농업과 조선 산업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이 나라들이 한국에 제공했던 원조는 금액 자체로만 보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각 나라의 기술 지원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 뒤에는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한국 국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들이 받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다시 전 세계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절망의 나락에서 국제사회의 손길을 받아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뿌리 내렸고 현재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은 받은 원조를 단지 소비하거나 단기적인 목적에 쓰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밑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예가 바로 미국이 지원했던 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발전소 건설과 도로망 구축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이 고속도로를 직접 달려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프라를 단시간에 구축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한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한국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철강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는 바로 이 원조금을 바탕으로 건설된 회사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의 철강 산업 발전에 매우 회의적이었고 한국은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부정적인 평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원조를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활용해 오늘날 포스코는 세계 철강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전 수출국이 되어 UAE를 비롯한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로부터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원조를 받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제공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제조 공정의 선진화를 이뤄냈고 오늘날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움은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영국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게 현대화되었으며 이제는 의료 관광객들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올 만큼 우수한 의료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의료 지원을 오늘날 다시 세계로 돌려주며 그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놀라움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은 받은 도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감동적입니다. 바로 그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나게 된 한국의 극적인 반전 스토리입니다. 저는 경제부 기자로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취재했습니다만 단기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 즉 현재 환율로 약 17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회원 국가가 되어 세계 각국에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하며 만났던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건 당연한 의무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2009년 한국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시절 국민들은 빚지고는 절대 못 산다는 특유의 성실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이 신념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단지 경제적인 원조를 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형 개발 모델이라는 독특한 성장 노하우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미국이나 유럽의 모델과 다릅니다. 원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의 내용을 살펴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원조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023년 한국으로부터 받은 공적 개발 원조 금액이 무려 1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보건의료, 시설과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바로 반달줄리 상수도 개발 사업과 BSM 매대 종합전문센터 병원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반달줄리 상수도 개발 사업은 방글라데시 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은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이 지어준 이 시설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단지 방글라데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역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23년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한 금액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두엔 광성 지역에서 진행 중인 농촌 개발 사업과 단반 지역 도로 건설 사업은 한국 원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취재 중 만난 지역 주민들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지방의 경제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필리핀도 한국의 원조를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수자원 관리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한라우강 다목적 사업과 팡일만 교량 건설 사업은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사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지하수 남용과 홍수 문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해 한국은 카리안댐 건설 사업과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에서도 한국의 원조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몽골의 노후된 난방 설비 개선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몽골의 지역 주민들은 한국의 지원으로 집이 생겼고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지역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은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과 농촌 개발 사업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며 한국의 원조가 다른 나라의 원조와 다른 점은 바로 진심과 공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과 경험을 다른 나라와 진정성 있게 공유하며 자신들이 성장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심 덕분에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특별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긴급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전후 복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이 보내준 긴급구 물품과 의료 지원을 받아 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원조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며 세계 주요 이슈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받았던 원조를 되갚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목소리와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원조는 개발도상국에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조가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원조는 이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는 특별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성장과 그 성장을 이루기까지의 진정성 있는 노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조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자 국제협력의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심 어린 원조는 한국이 세계인의 마음속에 신뢰받는 나라로 각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얼마나 큰 국제적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가치, 즉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 세계로 돌려준다는 정신이 오늘날 한국을 이토록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BBC 기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지만 이번 한국 취재는 특히나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하기까지 절대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 모든 성취를 이루면서도 결코 과거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제게 전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받은 도움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깃든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성공한 경제 국가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이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들의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심어놓았습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 특별한 가치, 즉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나라라는 자신들만의 철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 원조를 넘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으로서 세계 각국의 존경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가 다른 많은 나라에 큰 영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정신, 절대로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큰 감동과 자부심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